백종원 대표는 외식업계의 대부입니다. 그를 볼 때마다 세상 모든 음식을 어떻게 저렇게 다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에선 눈을 가리고도 음식 재료를 맞추는 신기함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백종원 대표처럼 요리에 해박한 사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풍석 서유구 선생입니다. 풍석이 쓴 임원 경제지에는 무려 1748가지의 조리법이 등장을 합니다. 중국, 일본은 물론 아랍 국가의 식재료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책은 조선 셰프 서유구입니다. 풍석 선생은 조선의 부흥기로 평가받는 영조 때 태어나서 정조의 총애를 받습니다. 풍석 선생이 정약용에 버금가는 실학자였기 때문입니다. 형조판서, 예조판서, 대제학, 대사헌, 전라관찰사를 역임했을 만큼 많은 임금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정조가 승하하고 순조가 등극하자 노론 벽파 세력이 정권을 잡습니다. 벽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정치 세력입니다. 반면 풍석 선생의 외할아버지 이의장은 사도세자를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고 영조에게 간언했던 인물입니다. 풍석 선생 역시 벽파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순조 임금의 장인이자 권력의 실세였던 김조순과의 대립은 아주 유명합니다. 김조순이 연한 박지원을 비판하자 풍석은 김조순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사람은 제 손으로 무엇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권력으로 호의호식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김조순을 직접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낀 풍석 선생은 관직을 버리고 18년간 시골에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풍석은 틈날 때마다 조선 최대 백과사전으로 불리는 임원경제지 집필에 나섭니다. 임원경제지는 총 113권, 252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물입니다. 모두 16개 주제로 나눠서 28,000가지에 이르는 생활과 문물 지식을 담고 있는 실용서입니다. 저술 기간이 36년에 달하고 참고 서적만 900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1지부터 7지까지의 주제는 농사입니다. 8지부터는 음식과 조리법을 소개하는 정조지입니다. 여기서 정은 발이 3개 달린 조리도구, 그리고 조는 도마를 의미합니다. 정조지란 속과 도마라는 뜻입니다. 정조지에는 7권, 4책, 12만 8,830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엌일은 여자가 하는 하찮은 일이라고 여기던 시대에 그것도 사대부가 1000가지 이상의 레시피를 기록한 것은 조선시대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음식도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기수저라라는 음식입니다. 기수저라는 일본에서 유래했던 서양빵 카스텔라를 음차해서 부른 이름입니다. 일반적인 카스텔라는 달걀, 노른자, 그리고 설탕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정조지에서도 달걀과 밀가루를 설탕과 잘 섞어서 솥에 굽는 레시피가 등장을 합니다.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냉장고도 없었고 얼음이 귀했기 때문에 음식이 쉬 상했습니다. 그래서 쌀을 연잎에 싸서 찌거나 아니면 밥을 소쿠리에 담아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두기도 했습니다. 정조지에선 비름나무를 밥에 덮으면 밥이 쉬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먼 길 갈 때 좋다고 적혀 있습니다. 비름은 오행초라고도 불리는데 시골 어디에서나 지천으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구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비름이 피부 재생에 좋고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발견돼서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선판 샤브샤브 음식도 등장을 합니다. 모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무쇠 그릇을 전립투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움푹 빠인 냄비에는 미나리, 도라지, 쑥갓 같은 야채를 넣어 데치고 둥근 날개에는 고기를 구워 먹으면 좋다는 대목이 정조지에 등장을 합니다. 직화가 아니어서 탄력료가 없는 게 전립투의 장점입니다. 돼지고기 굽는 법은 요즘과 다릅니다. 냉수 한 동이를 옆에 두었다가 고기를 굽자마자 물에 담그길 10차례 이상 한 뒤에 유장과 물엿을 섞어서 다시 구우면
매우 연하고 맛이 있다. 풍석 선생이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할머니 고성이 씨의 영향입니다. 이씨 할머니는 5살 때 병을 앓아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마저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이때 이씨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한양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아주 귀했던 약과와 약식 그리고 청주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누룩으로 만든 청주는 특히 맛이 좋아서 궁궐까지 소문이 났고 선조 임금은 그 술에 약사춘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풍석의 가치관입니다. 그는 양반들이 밥 한 톨, 오단벌 짓지 못하면서 잘난 체 하는 걸 두고 밥버러지가 하는 짓이라고 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고루한 학문을 흙으로 끓인 국, 종이에 그린 떡이라고 경멸합니다. 실사구시의 정신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풍석은 정조지에 담을 음식 선정 기준도 백성의 삶에 맞춥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한 요리야말로 최고의 요리라고 말합니다. 17세기 그리고 18세기에 가뭄이 자주 들고 흉년이 잦아서 굶어 죽는 백성들이 많았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쌀이 모자라서 산으로 들판으로 나가서 솔잎, 도라지, 칡뿌리, 도토리를 이용해서 죽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풍석 선생 역시 죽조리법 40여 가지를 정조지에 소개를 합니다. 또 정조지에는 중국과 일본 요리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양귀비가 좋아했다는 열대과일 여지부터 일본에서 들여온 고구마 요리법도 적혀 있습니다. 술편에서는 160종이 넘는 술 담그는 비법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풍석 선생이 살았던 시기에는 정약용, 정약전, 박제가, 이익 그리고 김정희 선생까지 천재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이들과 달리 서유구는 유독 무명에 머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유구는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서유구는 조선 왕조실록에 64건 등장을 합니다. 38번 등장을 하는 김정희 선생보다 훨씬 많습니다. 정조가 낸 시경 강의 시험에서 언제나 가장 뛰어난 성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서유구, 풍석 선생이었습니다. 정약용 역시 조선판 브리테니크라고 불리는 여유당 전설을 남겼다는 점에서 풍석 선생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풍석 선생 집안은 대대로 책을 많이 냈습니다. 할아버지 서명응은 본사, 고사 시비집을 집필했고 아버지 서호수는 해동농서를 썼습니다. 형수 빙어각 이씨는 가정백과사전인 규합총서를 집필해서 농업과 식생활 분야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풍석 선생의 임원경제지는 독보적입니다. 만약 임원경제지가 없었다면 우리 음식 역사에 큰 공백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전주 한옥마을에는 풍석 선생을 기리는 자이열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실학자의 지혜를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상자 피처였습니다.